2021학년도 입학 예고. 오늘은 중앙대의 2021학년도 입학 전형 계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현재 2020학년도에 치러졌었던 대입 계획과 사실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중앙대의 2021학년 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주요 변경사항이라고 하면 정시 수능 영어 영역의 반영 방법이 다소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즉, 영어 등급별 가산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 근데 계열별로 기준이 바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정시 모집군의 변경이 있습니다. 사회과학 대학을 가군에서 모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의학부의 전형 방법이 변경된다. 1단계에 있었던 필기고사가 폐지되고 2단계의 면접 방식이 변경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집 규모를 보면은요, 지금 수시가 전체 이제 3,113명 정원 내로는, 그리고 정원 외로는 212명을 뽑고요. 또 정시 같은 경우는 1,230명. 그래서 정원 외로는 284명 합쳐서 수시로 뽑는 전체 인원은 3,325명, 정시로 뽑는 전체 인원 1,529명. 이렇게 이제 비율로 해서 뽑겠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이제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춰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시 모집에서 예체능 계열의 일부 모집 단위가 수시 100% 모집으로 변동이 돼요. 즉 수시 100%라는 건 정시 선발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가 공연, 영상, 창작학부, 연극, 연기, 뮤지컬 이런 쪽 전공, 또 문예창작, 무용, 또 전통예술학부에서 연희예술 전공, 글로벌예술학부, 스포츠과학부에서 골프 전공, 요 단위들이 수시 100% 선발로 진행이 된다. 정시 모집이 없다인데, 단 이제 수시 모집에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 2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시로 넘겨서 원래 정시 계획에는 없어도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정시에서는요. 2021학년도 중앙대 입시에서 수능 영어 영역의 이제 반영 방법이 역시나 수시처럼 또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고 등급별, 계열별 가산 방식이 다소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또 이런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사회과학의 모집군, 또 수능 일반 전형의 전공 개방 모집 단위, 즉 이제 전공 세부 전공으로 뽑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통합형으로 이렇게 뽑는 건데 인문, 사회과학, 경영경제, 자연과학, 공과, 창의 ICT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예술공학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모집 단위가 개방형으로 바뀐다. 그리고 수능에서 고른기회 전형이나 또 농어촌 학생, 이 고른기회에 해당하는 농어촌,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전형 등은 수능 100% 전형으로 실시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 중앙대는 약학부에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2021학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외국민 특별 전형, 아까 의학부에서의 그런 전형 방법의 변경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2%를 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지원 자격이 2021학년부터는 표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보호자의 근무 기간이 3년, 그러니까 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일정이 있어야 되고 해외 사업을 하거나 해외 영업을 했거나 이 기간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학생의 이수 기간도 이렇게 보호자의 해외 근무나 사업, 영업 기간 중에 학생이 고교 1년을 포함한 중고 합쳐서 3년 이상으로 이제 표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고등고를 합쳐서 3년이고 고등학교는 1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재외국민 특별 전형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체류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재학 기간 내에 한 개 학년마다 4분의 3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보호자 및 배우자도 이런 학생의 재학 기간 내에 1개 학년마다 3분의 2 이상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명이 되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수시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중에 하나인 학교장 추천전형, 또 학생부 종합으로 다빈치 인재와 탐구형 인재, 또 SW 인재, 사회통합전형, 고른기회 전형 등등으로 나뉘고 논술 전형 및 실기 특기 전형으로 세분화돼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중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수능 최저 기준 같은 경우에 이제 2021학년도에 적용되겠다라는 기준을 보면은요. 인문계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3개 영역 합 6 이내, 그리고 자연계는 서울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 합 6 이내, 또 안성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국수, 영탐, 과탐 해서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2개 합 5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디자인 학부는 국수, 영, 탐 중 2개 영역 합 5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죠. 한국사는 모두 4등급 이내면 되는 것이고요. 제2외국어와 한문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한 과목으로 인정해서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인문계의 경우에는 탐구 영역의 평균을 반영할 때 상위 과목 한 과목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2개를 봤는데 하나를 너무 못 봤어 그러면 잘 본 과목으로 한 과목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인문계의 경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올해랑 큰 변화가 없어요. 교과 70에 비교과 30으로 학생부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과라는 거는 이제 봉사와 출결 점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막 과도하게 학교를 빠지거나 뭐 무단결석이 뭐 20, 30일 이상이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비교과 30%에서 점수가 이렇게 많이 깎일 일은 없겠죠. 학생부만 제출하는 것이니까 자기소개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교과 전형에서는 보시면 되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를 반영하지만 사실은 일부 학종처럼 보이는 그런 전형도 있어요. 교과 60에 서류평가 40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교과 내신 60%와 그 다음에 서류종합평가 40%라는 것이 들어가다 보니 100% 교과 전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100% 학종이라고도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 들어가는 이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부 서류평가의 부분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에서의 우위는 비슷비슷할 것이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 추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에서의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차별화되는 것은 서류종합평가 부분 40%에서 사실 어찌 보면은 좀 편차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 전형이고요. 이렇게 이제 교과는 학생부만, 학교장 추천은 자기소개서도 같이,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학종에서 다빈치 인재는 학업과 교내 활동의 균형을 이루는 학생 선발을 목표로 하는 전형이죠. 그래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또 교사 추천서까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학종의 다빈치나 탐구형 같은 경우에 2021학년도 계획안을 보니 교사 추천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추천서가 폐지되는 경우도 많지만 중앙대는 아직까지 서류 항목으로 들어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빈치와 다르게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학생을 평가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해당 전공 분야의 탐구 능력을 보이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상, 창체 활동, 독서 등에서 탐구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가 탐구형 인재로 가겠다라는 학생들은 지금 이런 요소들, 즉 입학 계획에서 밝혀둔 이런 요소들을 참고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들이 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대 학종 지원은 이런 식으로 서류평가인데 서류평가에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이 3개가 서류로 들어간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논술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2021학년도에 지금 현재랑 같이 논술 60에 학생부 40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학생부 40에 교과가 20%, 비교과가 20%입니다. 즉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 점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사회는 언어 논술, 경영경제는 언어와 수리 논술, 또 자연계는 수리과학 논술을 실시하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은 인문계의 경우에는 국수, 영탐 3개 영역 중 6 이내, 의학부는 4개 영역, 국수, 영, 과탐 4개 영역 합 5 이내, 또 자연계는 서울의 경우에는 3개 영역 합 6 이내, 안성의 경우에는 2개 영역 합 5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사도 4등급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탐구 영역이 상위 1개 과목을 반영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인문계하고 의학부는 2개 과목의 평균을 논술에서는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수능 최저의 기준이 논술 전형하고 교과 전형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요소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기 전형에도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실기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공영, 영상, 예술, 창작학부의 경우 지금 국수, 영탐 2개 영역 합 5 이내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한국사는 그냥 응시한 여부만 보고 사실 한국사는 기준을 두지 않고 있고요. 사진 전공이나 문예창작 전공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최저 기준이 반영이 되는데 이 외에 공연 영상 창작학부 외에 이제 모집 단위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기를 보는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로 진행되는 연극 연출, 그러니까 연출 기획의 연극학부 외에는 대부분 이제 학생부 반영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연극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 100%예요. 그러니까 단과대학 모집 단위마다 반영하는 그런 평가하는 요소들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연출기획 쪽으로 가면 서류 100%로 10배수를 뽑은 후에 2단계에서 이제 실기를 보는 것이고요. 또 연기나 뮤지컬 연기 쪽으로 가면 1단계에서 실기로 5배수를 뽑고 나서 2단계에서도 역시 실기. 그래서 실기하고 또 학생부가 20% 반영이 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죠. 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전공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학생부로 먼저 뽑은 후에 2단계에서 실기가 반영이 되는 방식이고요. 공간 연출은 1단계에서 학생부와 실기를 합쳐서 뽑은 후에 2단계에서 1단계 70%, 1단계 성적 70%와 실기 30%로 최종 선발을 합니다. 문예창작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학생부를 먼저 반영하고 2단계에서 학생부와 실기로 진행이 되고, 무용사진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와 실기를 합쳐서 일괄 합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미술 실기를 보는 또는 예체능 실기를 보는 부분도 이렇게 다 다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디자인학부나 미술학부는 1단계에서 학생부로 선발 후에 2단계에서 실기를 반영하는 방식이고요. 음악학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일괄 합산, 스포츠과학부도 일괄 합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는 올해와 똑같이 수능 100% 전형이에요. 수능 100% 전형이지만 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80에 서류평가 20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에서도 체육학과를 지원할 때 이런 학생부 서류가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를 기반으로 체육 과목의 성취도, 또 체육활동의 다양성 및 우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라고 하니까 체육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이제 3학년 1학기, 지금 이제 3학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3학년 1학기 동안 이런 체육활동의 다양성이나 우수성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계획해서 더 채워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정시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중이 모집 단위마다 조금씩 달라요. 인문계열이나 영화,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이 각각 40%, 탐구가 20%로 반영이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학이랑 탐구의 반영 비중이 높죠. 그래서 국어가 25%, 수학 가형이 40%, 과탐이 35%의 비중, 또 공연, 영상, 창작학부, 디자인학부 등등은 물론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하면 이제 선발을 하는 모집군인데 국어가 40, 수학이 20, 탐구가 40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보통 이제 예체능에서 디자인 계열은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국어 영어만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중앙대 디자인학부가 만약에 수시 미등록으로 인해서 정시에서 선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어랑 수학, 탐구가 다 반영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실기 전형은 실기와 수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모집 단위별 비율이 다 다르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디자인학부나 스포츠과학부 같은 경우에 이제 본교가 정한 방식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영어가 감산제로 반영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어가 만약에 감산제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영어 영역이 2021학년도 계획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인문, 예체능, 자연계나 할 것 없이 1등급은 100점 만점이 주어집니다. 또 일정 점수씩 감산이 되는데 2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인문과 예체능은 3점이 이제 감점이 돼서 97점이 되고요. 자연계는 2점 감점이 돼서 98점이 됩니다. 또 3등급일 때 인문 예체능은 93점을 획득하는 거고 자연계는 95점을 획득하는 거여서 사실 이제 영어 영역의 반영에 있어서 자연계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는 다 동일하니까 그리고 자연계열 인문계나 자연계는 4등급까지 예체능은 5등급까지도 사실은 이런 감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고 또 일부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응시 여부만 이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도 고른 기회 전형인 특성화고 조율 재직자 정원은 정원 외 모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학생부 정시지만 정시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학생부 위주의 서류 100%로 반영해서 모집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2021학년도 중앙대 입학 계획안 사실 올해랑 큰 변화가 없어서 지금 중앙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생각했었던 대로 계획해서 계속 진행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세부 사항의 변동은 내년 5월 이후에 다시 한번 학교별 요강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